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갱신 거절이라든지 부당계약 해지라든지 또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했을 때의 대금, 미지급 문제라든지 정말로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문제가 바로 변호사비입니다. 법무사비, 그다음에 행정사비 이런 어떤 비용적인 문제일 텐데 이번에 이런 비용을 정부가 최대 250만 원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나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지원 정책도 있구나.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원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공문 보겠습니다. 항상 지원 사업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공공기관 가서 이런 게 있다던데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는 거죠. 정확한 이름은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요거 꼭 이름 기억하시겠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소상공인이 이제 장사보다 보면은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 발생 시 신고 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불공정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60건 내로 이제는 소송 비용이라든지 분쟁 조정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소상공인이에요.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아시잖아요. 별별 사람 많이 만나죠. 별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하다 보면은 이런 불공정 거래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에 그냥 분쟁 조정 아니면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리인의 선임 비용이 들어가요. 변호사비, 법무사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 부담을 덜 하겠죠.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되게 억울한 사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법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 비용 때문에 머뭇거렸는데 그래서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쭉 볼게요. 지원 대상 당연히 소상공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게 불공정 거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것이 이제 불공정 거래인지를 잠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공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확히 나와 있어요. 불공정 거래의 정의.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는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 강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는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있죠. 본사와의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허위 과장 정보, 계약서 미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불공정 거래이고요. 또한 대금 미지급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데 대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말 그대로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가장 많이 또 하는 게 상가 임대차겠죠. 권리금 피해라든지 계약갱신 거절이라든지 차임 증액이라든지 부당한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상가 임대차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아요. 정말로 다양한 사례 많거든요. 대금 미지급, 상품 수령 지체부터 시작해서 판매 촉진, 그죠? 마케팅 비용 전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을 경우 이거를 이제는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러한 비용을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원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분쟁 조정이라든지 소송에 대한 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대리인의 정의가 또 뭐냐 이거예요. 대리인은 대부분 이제는 변호사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변호사, 과맹거래사, 법무사, 행정사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것들. 이 분쟁 조정 때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소송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변호사 수임비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이제는 지원한다는 겁니다. 얼마? 여기 써져 있죠. 분쟁 조정하면은 최대 150만 원 지원하고요. 소송 들어가게 되면 최대 25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도입니다. 만약에 사건이 병합된다 그러면 소송 같은 경우는 37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그래서 지원 건수가 10건, 50건 이렇게 이제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고 내가 지금 억울한 사례가 있고 나는 이걸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행정사와 수임, 대리인 계약을 했을 때에 이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얼마요? 분쟁 조정에는 150만 원, 소송은 25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이 내용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순서로 가냐면 요거 한번 질의응답 보시면서 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대리인이 모르죠? 그냥 편하게 변호사라고 한번 지칭해 볼게요. 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대리인은 없으며, 그렇죠? 공단에서 별도로 이 변호사와 이 법무사 하십시오 이런 명단은 없어요. 그냥 신청인이 직접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을 이미 선임해서 계약서도 쓰고 있어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건 지원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했다면 본사업 참여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내가 그 변호사나 법무사와 이제는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수임료를 지불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에게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그 자문료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좀 지원받을 수 있나? 이것도 아니요 라고 돼 있죠. 본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죠.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떨 때 하느냐? 내가 이제 소송 들어가기 전에 분쟁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난 이거 확실히 법적인 조언을 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를 먼저 지원을 넣는 거예요. 이 공단 쪽에다가 정부 쪽에다가. 그래서 나 이렇게 할 건데 나 이거 지원해 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250만 원 예를 들어서 최대 250만 원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써져 있죠. 착수 전 비용 지급 방식이 원칙이며 공단은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근거로 대리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한다. 한마디로 여러 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공단이 바로 이제는 공공기관이 이 대리인에게 변호사라면 변호사 사무실 쪽에다가 직접 비용을 이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 공단 쪽에다가 정부 쪽에다가 신청 내역을 이제 냅니다. 당연히 나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외부 전문가가 대상자를 선정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선정이 됐으면 수임할 대리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건을 맡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공단에다가 통보를 해요. 나 이 사람과 진행할 거다. 그러면 이제는 착수전 비용 지급 방식이 원칙이고 이거를 지원금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법무사 사무실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직접 비용을 이제는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는 사건 종결이 된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 분쟁 조정 또는 소송 결과물을 반드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겠죠. 저는 합리적인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그 지금 소상공인이시고 내가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을까 말을까, 나는 피해 보상 받아야 돼.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정말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내가 그럼 이걸 신청해서 이 비용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고민이 덜 하게 되겠죠. 어차피 정부가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소송은 25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원금 받고 이제는 법무사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나 뭐 행정사나
가맹거래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는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자, 6월 26일부터고요. 마감 공지 시까지, 한마디로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거는 또 예산 소진 시다 보니까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여러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가냐면 여기가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소자공 카페 가보면 대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이 공지사항에 가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링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링크가 여기에 가시면 돼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는 이 피해상담센터 사이트가 열립니다. 여기에 가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집공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청을 밟아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 잘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그로 끌지 않고요. 여러분은 시간 뺏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억울한 사례 없으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장사하다 보면은 정말 억울한 사람 많죠. 그때마다 이제 소갈이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분쟁 조정이라든지 소송 들어갔을 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완전히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한번 꼭 지원을 해보셔서 이런 공단 쪽에다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사이트가 어떻게 가나요? 그러면 유튜브 밑에 설명 부분에 자,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상한 사이트 링크는 잘 안 달아드리죠. 아예 달지도 않죠. 공공기관만 제가 항상 달아드립니다. 여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조언을 많이 좀 구해보시면 되겠고, 그 공단에 들어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또 그 자체가 그 불공정거래 소상공인을 위한 사이트거든요. 거기 가셔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말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 불이익 없도록 정말로 여러분께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굉장히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도 여정답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서울시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쉽죠.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만 하는 데는 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중앙정부가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나서줘야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